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날씨 많이 더우시죠? 두 분 다? 네, 엄청 더워요. 엄청 거기에 감정이 막 실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덥더라고요. 두 분 다 왕성하게 정치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건강 관리도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본론으로 들어가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직후에 광폭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최 전 감사원장의 행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좀 자세한 얘기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하실까요? 네. 오신환 전 의원. 사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날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죠. 네. 예, 그 이후에 당내의 많은 세력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현역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당협위원장들께 전화를 통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대외적으로는 그런 의원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그 지역의 일정들을 소화해내고 특히 첫 행보로 부산에 가서 쓰레기 줍기 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이제 주변에서 이런 정치적 행보들을 코치를 할까라는 어떤 추측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이렇게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래요? 김영우 전 의원 뭐 이름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요? 김영우 전 의원. 김영우 전 의원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실장 같은 개념의 여러 가지 정책 조언도 하겠지만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동선이나 기획 일정들은 조언은 하겠으나 김영우 전 의원께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뒤에는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돕고 있고 또 몇몇 의원들은 오늘 언론에 이제 합류한다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의 지지 기반이 없었던 것을 빠르게 회복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어떤 그 행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뒤늦게 뛰어들어서 차별화 행보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최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정치권으로 바로 뛰어들고 나서 첫 행보가 무엇이 돼야 될까라고 판단을 해보면요. 감사원장으로서 바로 직코스를 이렇게 온 경우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메시지를 국민이건 당이건 유권자건 보내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활동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선은 김영우 전 의원이 있고 몇 의원들이 거론이 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합류한 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첫 행보가 부산으로 갔다, 뭐 해운대를 갔다, 뭐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조금 제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감사원장으로서 내가 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야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가 뭐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거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조금 더 이따 나오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저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뭘 하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나온 건 없고요.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 뭐 그것도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말씀은 그 기대는 좀 못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냥 입당하는 이제 절차가 있었는데 신경민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감사원장을 하다가 중도 사퇴하고 정치권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입장을 분명히 이제 표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출마 선언과 아니면은 그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왜 최재형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왔는지에 대한 입장은 이제 추후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입당과 동시에 이제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냥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을 컨택하면서 거기서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냥 김미애 의원을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뭐 지역에 자기 지역에 봉사활동 일정이 있다라고 네. 하니까 그럼 나도 가도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어떤 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짜여져 있고 기획된 그런 행보보다는 네.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운 어떤 이런 행보들이 오히려 저는 신선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큰 실수 없이 너무나 짜여지다 보면 그 의도되지 않은 어떤 발생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네.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그것이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들을 지금 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뭐 그와 다른 칼라로 최재형 전 원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는 일정은 조만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더 감싸주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조금 좀더 너무 감싸는 당연한 듯한 느낌이 예, 드는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저희 당에 이제 일원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제가 빨리 하루빨리 입당을 하라 이렇게 몇 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입당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입당을 안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죠. 그건 저희 당의 후보가 아니니까. 예. 그런 거예요? 아니, 예,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감싸주셨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저는. 아닌가요? 하여튼 좀 기대해 보겠는데요. 네. 좀 뭘 좀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계속 캐주얼하게 왔다 갔다만 하고 의미 없는 메시지를 미팅 뒤에 내놓고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한테 상당한 실망감을 주게 될 겁니다. 잘못하면은 윤석열과 같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뭐 이 두 분이 검사 판사 출신인데 비슷하네 이렇게 돼버리면 네. 곤란하죠. 지금 그 말씀하셨지만 참 묘하게 한 사람은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검사 출신 인사고요. 한 명은 이제 물론 감사원장까지 했지만 군 법무관의 판사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 자리는 사실 좀 굉장히 조용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많은 모습에서 대비가 되는데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흔들린다 이런 지적이 있는 가운데 최종 감사원장이 딱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 야권의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제3지대에서 일단 국민의힘으로 입당 않고 현재까지로는 독자적인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미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주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방향 가는 길은 지금 다른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의 캐릭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차별화돼 있고요. 가는 방향의 길이나 행보도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을 꼭 동일시하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뭐 여야가 여당은 어떻게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하다가 뛰쳐나가서 야당 후보가 되느냐고 공격하고 있고 반면에 저희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정부이길래 그 현 정부의 감사원장 검찰총장 또 더 나가서는 경제부총리까지 야권의 후보로 지금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정치사적으로 보면 사실상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9, 20대 때 법사위에서 쭉 감사원과
법원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둬서 상임위 네.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독립 중립성에 대한 강조를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4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네. 6개월 앞두고 뛰어나와서 결국에는 야권의 후보가 되는 것은 사실상 생각해보면 참 특별한 일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향후에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대로 어떻게 이게 여권의 후보도 아니고 여당에서 임명한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야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됐는지, 물론 야당에도 제대로 된 후보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 혹시 반론 있으시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도 생각을 해야죠.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야권으로 갈만했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 그렇게 갈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까지는 뭐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갈만했네라는 평가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럴 만한 사람이었네라는 평가도 지금 안 나온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실망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한때 40을 넘나들던 이 지지율이 10% 이상이 쭉 빠진 것이 거기서 보여지는 거고요. 이 하강 슬라이딩은 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계속 지지율은 앞으로 떨어질 작금에 것이다.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 보여주는 것만 해도 이게 좀 많이 빠지겠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벌써 두어 가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삼부토건 문제에다가 지금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사건 두 건이 거의 하루 사이에 터졌는데 이거 지금 아마 제대로 다루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처갓집 문제죠. 장모와 부인의 문제였다면 오늘 신현님 말씀하신 삼부토건의 어떤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네. 지금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대두됐던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본인의 문제이고 또 그 당시에 소윤이라고 하는 대윤 소윤 그래서 윤대진 검사장.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당시에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해명하기를 여당의 의원들이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네. 야당의 의원들이 전혀 지금 저를 포함해서 네. 동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 보고서 자체가 채택되지 못했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여당에서 영웅을 만들어서 검찰총장을 만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현 정부와 이제 결별하면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엔 지금 야권의 후보가 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지금 이제 검증 국면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까 신정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표현 사용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삼부토건 뭐 이른바 접대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의 일종표를 이제 언론에서 입수해서 거기에 윤 전 총장과 뭐 골프를 함께 쳤다거나 아니면은 뭐 선물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거나 이걸 얘기했는데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뭐 과거에는 골프를 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한 10년 사이에는 없다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골프 친 기록이라고 하는 그 일정표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 전 회장과 부인 김건희 씨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것도 연결이 되고 장모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더 아마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 논란이 좀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두 분 말씀 공의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삼부토건 문제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됐고 이 삼부토건의 조 회장이라는 분은 충청권 출신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고 이것은 뭐 이미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글쎄요 이게 해명이 될 수 있을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해명이 쉬워 보이지 않고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여권의 의원들도 이거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방어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실토를 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그때 방어하시지 마시죠. 그때 방어 다 해놓고 그때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물론 법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는데 법사위원을 하던 동료 의원들이 아유 윤우진, 이 윤대진 형제 거는 정말 방어가 어렵다. 아주 참 난감하네. 뭐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네. 그러나 하여튼 그때 어떻게 방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걸 방어가 아니고 공격을 하는 입장에 있는 여권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지금 한창 그때 추윤 갈등이 심각할 때 아마도 이 윤우진, 윤대진 형제 문제 때문에 이 윤 총장이 대권을 나오면 굉장히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드디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어가 될까요? 방어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조남욱 네, 전 회장, 사무토건 전 회장의 뭐 이 로비, 골프 로비나 뭐 이런 의혹은 제가 봐서는 뭐 그냥 캘린더에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 정도로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다만 김건희 씨나 그 장모와도 다 연루가 돼 있고 그 이전의 의혹들과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해명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들도 정확한 팩트나 뭘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곳은 계속 그냥 뭐 정치적인 공방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윤우진 전 그 세무서장 용산 세무서장의 부분은 제 기억에도 그 당시 클리어하게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못하고 그냥 인사청문회가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제가 뭐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해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그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고 제가 직접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과거에 아시다시피 김황식 전 총리께서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갔을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떼면서 그것이 인사청문회를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은 끝끝내 부동시에 대한 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죠. 예. 뭐 지금 이제 말씀을 방점을 찍어서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가 지금 막 얽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 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시간상 나누긴 좀 어렵겠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다. 아마 민주당이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것을 제가 밝히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야권 얘기 여기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본경선 일정. 원래는 사실 경선 연기하자는 주장이 연기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당 초대로 그냥 하자. 그래서 9월 초에 후보를 결정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5주를 연기를 했거든요. 지도부의 연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초기에 연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의원들의 얘기가 맞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의 의원들은 3주만 연기하자는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의 의원들은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은 60% 내지 70% 이상 백신 접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주만 가지고는 좀 힘든 거 아니냐. 조금 더 해서 9월 이후에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달쯤 아니면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그 의견을 내놨는데 결국 송영길 대표 체제가 적당한 이 중간 지점도 아니고 하여튼 3주에 가까운 5주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지사가 송영길 대표를 움직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5주 연기 가지고 충분할지 충분하지 않을지는 앞으로의 코로나 사태 상황하고 관련이 있죠. 이제 이게 코로나가 잡히면은 지금 예정을 했던 대로 10월 10일이죠. 네. 10월 10일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또 한 번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토론은 하겠다라는 것이 이상민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의 생각인데요. 네. 또 지도부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여부가 이제 또 한 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봉합이 된 게 아니라 네. 아직까지 완전히 5주 연기됐다고 해서 이제 한 10월 초쯤이면은 네. 대선을 뭐 뽑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10월 10일입니다. 일단 예. 10월 10일 날 하는 걸로 일단 딱 5주입니다. 예. 9월 5일하고 10월 10일 사이에 5주는 맞는데요. 이건 하여튼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도 일정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8말 9초 버스 출발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현재로서는 뭐 주어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요.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이 5주 연기를 선언하고 저희는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8월 말 9월 초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후보가 네. 결정되는 정도 수준인데 아직 코로나 4단계가 이게 어찌 보면 전대미문에 지금 모든 활동들이 제약되고 지금 상황에서 선거운동 행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5주 뒤에도 뭐 코로나가 4단계가 풀릴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반면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8월 말에 일정들을 준비해서 가고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정치 일정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분명합니다.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경선 전에 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후보들 간의 유불리에 대한 측면이 있었고 네. 지금은 아주 특별한 코로나 4단계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경선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후보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시간을 어찌 보면 벌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후보 간의 유불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예비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컷오프가 끝나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쪽에 네거티브 공방전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상승 추세로 들어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경선 연기가 이런 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영향을 주죠. 근데 지금 예비 경선에서 4차례 토론이 있었고 2차례 하나는 언팩쇼 하나는 국민 면접 그래서 2차례 이벤트가 있어서 6번의 사실 그 후보들끼리의 회동 어떻게 말하면 컴피티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 6번의 회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지지율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이재명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재명 지사는 아웃복싱으로 돌아서서 토론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방역에 전념을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계속 언론 노출을 하거든요. 네. 뭐 일일 일건주의로 언론 노출을 하면서 지금 아웃복싱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토론을 지금 했으면 하는 것은 아마 이낙연 후보 내지는 다른 후보들은 토론을 좀 재개했으면 신속하게 그것도 그리고 많이 했으면 하는 건데 지금 1위 후보와 나머지 후보와의 생각이 지금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가 과열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이 시발이 된 계기는 16일 날 있었던 JTBC 보도였습니다. 네. 경기도 관련자가 가짜 뉴스를 SNS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다는 그 JTBC의 특정 보도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 이 여권에 또는 전국에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날 이재명 후보 본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누구라고는 특정을 안 하면서 박정희 전두환을 찬양한 후보가 민주당 네.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직접
비난을 한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과열이 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양상을 보면은 JTBC 보도는 그건 뭐 현재까지로는 보면 정확한 보도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촉발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상민 선대위원장은 너무 좀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묻겠다 이런 발언까지 정말 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좀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건 남일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제가 봐서는 1, 2위 간의 지지율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더 이런 네거티브의 공방은 지속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5주간의 시간이 굉장히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을 소화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으나 수도권이 아닌 조금 코로나가 확장되지 않는 뭐 지방 중심으로 네. 그분들이 이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이제 선거운동을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뭐 코로나가 거기서 확진자가 나온다거나 하면 네. 굉장히 큰 또 문제가 되고 선거에 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각 캠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온라인 중심으로 아니면은 기자들을 통한 언론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되기는 되겠지만 각 당원들에 대한 그 투표 포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캠프별로 굉장히 딜레마가 있을 거고요. 어느 캠프가 또 그것을 앞장서서 하게 되면 다른 후발주자들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경선이 가면 갈수록 더 과열되고 또 네거티브 공방은 더 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후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더 말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이제 뭐 네거티브냐 마타도냐 가지고 네. 또 싸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면 네거티브고 당신이 하면 마타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나네 너마 그래가지고 네, 지금 뭐 마무리를 해야 시끄럽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여의도 인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